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유스타운 TV를 애청하시는 애국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스타운의 손상입니다. 오늘 제가 좀 바쁩니다. 조금 아까 KBS 성창경 위원장하고 방송을 했고요. 오늘 급하게 또 이렇게 방송을 편성한 거는 캐나다에서 목회 활동하시는 김홍기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또 토요일 날 출국 일정이 있어서 저희들은 내일 또 부산을 내려가야 되고 그래서 급하게 제가 연락을 드려서 저번에 제 탄주균 백신 투쟁 과정에 또 직접 병문안까지 와주시고 너무나 감사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또 한국의 어머님 때문에 오셨는데 급하게 연락을 해서 모셨습니다. 오늘 김홍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인사 좀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또 뉴스타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또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저는 뭐 이미 뉴스타운에서 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뭐 2주일에 한 번 제 이 동영상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 어머니가 위중하셔서 잠깐 방문했는데 잘 나으셨고요. 대신 제가 여러 우리 태극기 대규모 집회에 많이 제가 참여하고 또 애국 목사님들 교회 설교하고 그래서 뭐 이번에 어머니 장례식 설교를 예상하고 왔는데 오히려 애국 메시지를 많이 전하게 돼서 아주 유익한 보람 있는 지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소중한 시간 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어머님 일이 잘 해결되셔서 예. 더더욱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뭐 목사님은 이제 저희 유스타운 TV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번 정도 목사님 캐나다 영상을 받아서 재전송을 하고 있는데 인기가 많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목사님을 초대해서 이제 방송은 이제 해외에서 본 한반도의 긴박한 안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좀 떠들어도 우리 대한민국 방송 메이저 언론 방송들이 다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뭐 깜깜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관심도 없고. 근데 이제 사실 전 세계 언론은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진짜 뭐 오늘 내일이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수다 보고 있기 때문에 긴박한데요. 목사님 이제 뭐 미국에도 같이 이제 같이 캐나다에 활동하고 계시지만 또 이렇게 안보 상황이나 대한민국의 지금 어떤 여러 가지를 제일 많이 진단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 봤을 때 이 대한민국 상황이 어떤지 한번 또 해외에서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미국에서 있은 지가 20년 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지금 한 11년 됐고요. 미국에서 있으면서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제가 철학사를 공부했고 또 거기에서 대학원에서 대학원에서 제가 미국 정치사를 공부를 좀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석사 하나 박사 둘 이렇게 공부를 해서 미국 사정에 대해서 제가 모른다 그러면 좀 이상할 겁니다. 그래서 그 외국의 사정 또 제가 그런 뉴스에 굉장히 그 흥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안보 문제 특별히 왜 목사가 그렇게 관심을 갖는가? 먼저 우리 한 민족으로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리고 저희 가족들 여기 다 있습니다. 뭐 친지도 있고 후원자들도 있고 뭐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목사로서 나라가 무너지는데 교회가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로서도 이게 왜 목사가 나라 일에 참견을 해? 그게 아닙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건 도리어 진짜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보면 너무나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아주 이게 수면제를 먹이고 있고 게다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거짓 평화 공세하면서 국민들을 완전히 어둠 속에 지금 몰아넣고 있는 것을 볼 때 속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캐나다에서 저는 뭐 집이 뭐 불과 미국까지 뭐 한 12, 3분밖에 뭐 캐나다에 있지만 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국의 이 분위기를 제가 계속 접하면서 너무 다른 상황 때문에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되면 미국이 이 북폭을 하게 되면서 하게 될 텐데 전쟁이 될 텐데 미국을 주시해야 되거든요.
미국 상황을 그대로 전해주는, 이게 미국 상황이 전해져도 여기 한국 언론들이 어떻게 그걸 다루는가 하면은 좌파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또 바꿔갖고 청와대하고 똑같이 가지 않습니까? 뭐 어디 뭐 미국의 뭐 백악관의 무슨 뭐 비핵화와 뭐 우리 한국의 뭐 청와대 비핵화가 같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주 그 폼페이오 신임 이제 국무장관 될 분, 또 우리 존 볼턴, 네, 이런 분들, NSC 위원들 이제 활동을 시작했죠. 네. 이런 분들 아주 그냥 제가 그 인터뷰한 거 있으면 그대로 자막을 달아서 일부 보여드리면서 전문을 제가 이렇게 논평하면서 네.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직접 이 미국의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 그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지금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볼 때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 장관 뭐 대화 뭐 하면서 괜히 시간만 끌고 아주 이번에 딱 잘 정리를 했고요. 폼페이오 CIA 국장을 이제 드렸는데 이번이 아주 굉장히 이 강경한 보수입니다. 네. 이 강경한 보수라는 말이 참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보수가 엉터리 사이비가 아니라 아주 어떤 그 원칙에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맡아야 일이 제대로 되는데 그와 함께 그 못지않은 그 이상 되는 존 볼턴 같은 이런 NSC 위원이 이제 얼마 전에 활동을 시작했고 4월 12일부터는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될 분이 상원 청문회를 거치게 되고 그럼 트럼프, 폼페이오, 존 볼턴 드림팀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 북핵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언제 되겠는가? 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 존 볼턴이 들어왔기 때문에 김정은이나 북한 이 어두움의 세력들이 이제 쉽게 속이지 못합니다. 네. 이 존 볼턴은 아주 정확하게 읽고 있고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청와대에서 하는 말 그거 다 잊어버리라. Forget it. 그렇게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그 말은 역시 정치가니까 이제 좀 우회적으로 한 얘기지 저 거짓말 집단 저 사기 믿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존 볼턴이 하는 말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백악관에서 어떻게 나갈까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쪽 여기서 속이려고 하는 거 우리가 속지 말아야죠. 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라를 잃고 우리가 전부를 잃기 때문에 깨어 있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뭐 역시 뭐 목사님 뭐 저희 생각 같은 게 이제 사실 이제 목회자들이 뭐 우리가 뭐 정교와 종교 네. 분리를 얘기하는데 원래는 이제 하나 있잖아요. 실권 정치를 해갖고 네. 원래 이제 목사님이 뭐 국가 일에 간섭을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거는 또 국가가 있어 국민이 있고 국민이 있어 국가가 그럼요. 있으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양들의 생명을 지키게 한 거죠, 그럽니다. 그것도. 예.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비핵화 얘기했는데 단어는 같아요. 네. 비핵화 좋다. 네. 그러나 미국이 얘기하는 비핵화는 한 번에 짧은 시간에 비핵화를 해서 완전히 폐기를 하자는 거고 네. 북한은 지금 이제 단계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네. 이거는 그동안에 괜히 이제 여러 번 실패한 거고요. 네. 믿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예. 대안은 하겠다. 네. 그 대신 뭐야? 완전 폐기해라. 네. 한 번에. 네. 단계적, 이 도화가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핵을 폐기하는 게 핵만 폐기가 우선이 아니라 미국이 얘기하는 핵 폐기는 결국 사람의 생명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목숨이 달린 문제고 대량 살상 무기이기 때문에 핵을 폐기하라는 거지 안 그렇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핵 폐기 조건에 네. 북한의 인권 부분이나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가야 된다는 조건이 당연히 붙는다고 보고요. 네. 그러면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길로 가도 죽고 네. 포기 안 해도 죽고 저는 이 상황으로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분석할 때는 그 말고 중간에 상황이 하나 있는데요. 네. 예, 미국이 계속 이게 그 압박을 하고 봉쇄를 해 들어가면 북한이 위기에 처하면은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붕괴 사건 한 3가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의견에 대해서 어떤 조언 또 네. 미국이 비핵화를 얘기할 때 그거는 우리는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도 없고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는 너희들 북한 너희들 핵무기 가지고 있지 않냐. 우리는 없다 한반도에. 한반도 비핵화는 너희들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미국이 일관적으로 말을 했던 것이고요.
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미군 철수하자고 하는 그 늑대 꼬임수인데, 네. 이 존 볼튼이 그걸 그냥 가만히 용납할 수가 없죠. 네. 존 볼튼을 배치한 것은 북한이 속임수를 쓰는 거 우리가 안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벌써 단계적 비핵화 이런 얘기는 이미 벌써 속임수를 8번이나 속였고, 네. 이걸 미국이 속는다면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속을 리가 없습니다. 이거를 청와대가 나서서 함께 이 북한과 작당을 하고 이렇게 나간다고요. 미국이 바보인 줄 압니까? 이 청와대 사람들아, 이 청와대 사람들. 당신들처럼 어리석은 줄 압니까? 아닙니다. 미국 이번에 확실하게 아주 화끈하게 매듭을 지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 지금 우리 한성주 장군 같은 장군님이 지금 그 청와대 앞에서, 우리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계신데, 네, 아주 우리 보수 우파에 그 염원을 담아서 지금 하고 계신데,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아주 감사하고. 그래서 이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꿰입습니다. 아주 시시하고 이미 많이 써먹었던, 이미 다 본 드라마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군 평화협정 맺고 미군 철수시키고, 이게 이 사람, 그리고 핵우산까지 철거시키고, 이게 바로 이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인데, 청와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같아요? 이야, 정말 거짓말을 해도 그렇게 사기를 쳐도 됩니까? 그 위치에 앉아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전에 이 청와대 빨갱이들, 이 여우들과 이 북조선 빨갱이들, 늑대와 지금 회담하고 지금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임종석 씨, 당신 주사파 아니라고? 당신 혼자 그렇게 주장하는 거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사파는 빨갱이죠. 그거 아니면 나와서 얘기를 해요. 나 주사파 아닙니다. 전향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거기서 나와야 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종석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어차피 이제 지금 미국 백악관을 저희가 이제, 보고 있고, 유엔을 보고 있고, 이제 EU나 이제 나토나, 예. 어쨌든 이제 그 돌발 사항, 예. 어쨌든 이제 북핵 제거하기 위해서 북폭을 한다든가, 예. 어떤 전쟁이 발발할 때는 이제 다 동참하겠다는 의사가 놓았고요. 예. 근데 청와대는 이제 한미동맹, 우리 한국이 어쨌든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왔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경제성장도 했고. 네.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들어오면서 네. 주사파 정권이야 저희가 통칭하는데 네. 대놓고 반미를 하고 예. 북한과 손잡고 중국의 등이 없고 이건 반미 정도가 아니라 예.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 전쟁을 불러들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심각하다고 보고 예. 국민들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가 거대한 트루먼 쇼장처럼 네. 언론에 다 눈과 귀를 막아서 네. 또 이렇게 정보화 시대에 이제 우리가 고도 발달을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네. 먹고 살기 너무 바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네. 사는데.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좀 정신을 차렸어요. 네. 아, 이거 뭐가 문제가 이상하다. 네. 그랬더니 최근에는 이제 KBS 사장, MBC 사장이 바뀌었는데 네. 또 이제 적화 분위기가 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은국장도 방송했고 오늘 MBC도 그런 오늘 KBS도 위원장도 방송하셨는데 네. 어쨌든 이제 이 감지를 하는 사람은 당하는 겁니다. 네. 아, 이 문제가 있구나. 이게 그냥 적폐청산이 아니구나. 네. 공산주의식 인민위원회를 해서 네. 인민재판을 하는 거구나. 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이제 보면은 이제 올림픽이 끝났고요. 네. 올림픽 3월 25일까지는 올림픽 휴전 기간이라 해가지고 전쟁을 할 수 없는 거로 돼 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지금 훈련 중인데 네. 지금 백악관에 이제 미국 행정 국무 라인이나 이제 네. 안보 라인이 네. 전체 교체됐잖아요. 예.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분들로 네. 그죠? 네. 예, 강경파로 다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네. 이 역설적인 것 같지만 이게 참 진리입니다. 예. 네. 근데 지금 한국 분위기가 어떤가요?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네. 원치 않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워싱턴에 있는 우리 한국 전쟁 참전 기념비 다 가보셨겠지만 거기에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 미국이 흘린 피해 때문에, 피해 대가 때문에 우리 한국도 6.25 전쟁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소생했고요. 많은 세계의 도처에 팍스 아메리카나가 아닙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미국을 통한 그 평화, 이거는 지난번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우리 국회에서 잘 얘기했습니다. Peace through strength. 힘을 통한 평화. 이거로 지금 팍스 아메리카나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것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네에서도요, 약골이 이 깡패한테 가서 고개 숙이고 그래 이렇게 계속하면 따라가고 그러면요, 맨날 맞고 맨날 돈 뺏기고 맨날 얻어맞고 그렇게 됩니다. 아주 그냥 거기 아주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깡패라도 여기 주먹이 강하고, 너 언제든지 덤벼들면 너 그냥 아주 때려 눕혀. 이런 강한 판치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감히 덤비겠습니까? 이런 평화를 원해야 되는데, 이번에 와서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물론 좌파 쪽에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전쟁하면 안 돼. 우리 전쟁하면 다 부서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전쟁하지 말아야 돼. 이게 뭐냐면 전쟁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북쪽에서 볼 때 요놈들 이 전쟁한다고 우리가 나서게 되면 백령호도 같은 거 한번 탁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쪽에서 반응하려고 할 것 같으면, 야, 우리 핵무기 있는데 한번 써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남 확 갈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 백령도 같은 거 주지. 이거 다 어떻게 놔두겠어. 이거 파괴되게 놔두겠어. 근데 그걸 끝나나요. 연평도니 서해오도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또 하게 되면 또 반응하려고 그러면 가만 안 있을 거야. 너 핵무기 좀 맞아볼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우리 남한은 완전히 거기에 속국이 돼버립니다. 네. 평화를 원하십니까? 죽을 각오로 하셔야 됩니다. Freedom is not free. 이거는 우리에게만 속한 게 아니라 각 모든 강국 그리고 전쟁을 예방했던 나라들의 이건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특히 이제 이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이 네.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이네들은 이제 반미를 하면은 이제 특히 아주 강하게 했던 사람들은 미국에 못 가봐요. 그 이제 우물안 개구리를 평생 투쟁만 하고 이 남의 걸 뺏어 먹는 역할만 하다 보니까 전혀 이제 감이 없는 겁니다. 근데 미국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미국이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거 보면 100% 전쟁을 준비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쟁 준비 완료라고. 완료죠. 예, 완료가 됐고 이 상황에서 대화가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청소하겠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이제 미국은 이번에 이 한미연합사령관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 태평양 사령부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뭐냐면 동아시아의 질서를 재편하는 것도 있고 중국을 견제하는 건데, 지금 북한을 이제 봉쇄 작전도 했고요. 중국은 지금 슈퍼 301조를 발동해가지고 무역 전쟁을 선포한 거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북한, 중국을 함께 지금 프레스를 가하면서 무역 전쟁을 통해서 사실 총칼 많았지 불꽃만 안 떼지 전쟁을 하고 있는 거라 저는 분석하거든요. 목사님 이쪽 분의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좀 슬픈 이야기지만 이번 해안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김정은이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을 겁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북 정상회담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의제에 올려놓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존 볼튼 같은 그런 이 강경 보수 또 이 북한의 속셈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을 딱 세워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에서 주사파 정부에게 추파를 보내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좀 이거 해결해 줘야지. 이거 미국 이렇게 하면 되냐?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평양에 있는 양반들 되겠어요? 그게 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제 미국을 속이려고 들면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 우리도 가만히 있습니까? 백악관에 우리가 가만 놔두도록 우리도 계속 정보를 보내고 있는데 안 속습니다. 이번에 속으면 진짜 이건 세계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평창 올림픽, 평양 올림픽을 느닷없이 엮어서 이제 생명을 연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예인 문화 교류를 통해서 또 생명 연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정상회담 카드를 꺼내서 뭐 평화의 봄을 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평화의 봄이 아니라 최악의 봄이 되지 않겠나. 김정은 마지막 봄이 될 수도 있다. 저는 뭐 6월 달까지가 제일 위험하다 보고 올 안에는 10월까지는 반드시 미국은 북폭을 해서 해결하든 전쟁을 해서 해결하든 아니면 항복을 받든 어쨌든 북한 핵 문제를 이대로 둘 수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 유진유 지금 이제 5월 달에 조지아주에 미국의 조지아주의 오거스타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우리 이번 2018년에 한국에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소식 가운데 하나는 유진유가 당선되는 겁니다. 그거 뭐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난번에 나와서 김정은이는 죽거나 도망간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주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는데, 제 동영상도, 유진유에 대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진유를 도우셔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돕느냐. 미국의 동포들에게 유진유를 도와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거기 근처에 있는 분들은 자원에서 봉사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국에서 유진유에게 정치연금을 보내라. 네, 그렇게 해서 도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신 말씀은 내가 이번에 당선되면 트럼프 대통령 바짓가랑이를 잡고라도 내가 우리 한국을 위해서 싸우겠다. 그러면 우리들하고 100% 아주 그냥 그 뜻이 통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유진유 회장님은 뉴스타운에 몇 번 출연하셨고 그래서 이제 잘 알고 계신데 제가 이제 워낙 정신이 없다 보니까 5월 달에 지금 그 오픈 프라이머리 하고 있는 걸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국은 전쟁 준비가 완료가 됐고요.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기를 원치 않고요. 그리고 미국은 북핵을 정리해야 될 이유가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위한 것보다도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고 또 세계가 망가지면 미국도 망가지니까. 얼마 전에 볼튼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불과 한 3주 전에 인터뷰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리아에 북한이 화학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보냈다. 시리아에서 지금 뭐 이번에도 정부군에서 이제 화학 무기를 사용해서 거기에 시리아 국민들이 그냥 뭐 어린애들이 그냥 뭐 아주 지옥의 참상을 경험을 했는데 그게 어디서 갔느냐 이 북한에서 간 것입니다. 얼마나 참 창피하고 정말 참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정말 그런지. 그런데 존 볼튼이 하는 얘기는 이것뿐 아니다. 핵 무기 이 기술을 이제 완전히 가지고 있으면 그거 넘겨준다. 어디에? 처음부터 뭐 IS 같은 그런 그룹에 넘겨주지는 않겠죠. 시리아나 혹은 이란이나 피할 길을 마련하고 했어도 여기 이란은 그동안에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이 테러 단체들의 배후였었습니다. 테러 뱅크라고 미국에서 얘기를 합니다. 테러리스트 뱅크. 그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고 있고 언제든지 북한에다가 이 돈을 주어서 핵무기를 자기들이 사서 가지고 갈 수 있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존 볼튼이나 이 트럼프 대통령도 그럴 겁니다. 이거 북한 핵을 그냥 놔둘 수는 없다. 이건 반드시 정리하고 지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거 핵무기 폐기하겠습니까? 이번에 미샤 마이어라고 하는 미국의 시카고 대학 교수가 와서 우리 한 3주 전에 다니면서 전국 방법을 빽빽하게 강연장을 채웠는데 어떤 한 분이 일어나서 물어봤다고 그러죠. 북한의 김정은이 핵 포기를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0에서 1%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당신이 김정은이면 핵 폐기할 것 같습니까? 물어봐서 좌중이 웃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김정은이 핵 포기 안 하죠. 미국이 속지 않죠. 그리고 미국이 미국의 안전과 세계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이 북한의 핵무기, 생화학 무기를 제거해야 한다고 마음 먹으면요. 전쟁이 안 난다고 여러분이 주장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경우의 수는 이제 보통 이제 북폭이냐 항복이냐인데 만약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마이클 리 박사가 나오셔서 이제 방송을 했는데 항복 성명서다, 항복.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2차 대전 때, 원폭 두 방의 항복 성명처럼, 미북 정상회담은 단순히 핵폐기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인권 문제와 그 국가 체제를 개혁 개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유주의 체제로 항복을 서명하는 거다. 근데 여기서 여차하면은 바로 미국은 정리한다. 북한을 김정은.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선택의 길이 없는 건데 북폭이냐 전쟁이냐 아니면 이제 항복이냐. 보통 요구했는데 제가 유일하게 이제 가운데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프레스가 계속 가해지고 정리가 안 되면 고립이 되기 때문에 그 참모들 지금 김정은이보다는 그 6.25 때부터 지금 1급 전쟁 범죄 수괴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컨트롤 타워가 있어요. 여기서 문제를 느낀 사람들은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기 살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김정은이 시해되거나 안에서 내부에서 이제 붕괴가 일어나서 테러를 당하거나 세 가지 정도로 저는 분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제가 볼 때는 북한 정수하는 건 한 15분, 한 3시간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 보는데 이렇게 떠벌들이면서 하는 거는 이번 타켓이 저는 중국이라고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여기에서 어떤 빌미가 잡히거나 문제점이 발각되면은 저는 지금 중국 전쟁터가 반대로 중국 본토도 될 수 있고 지금 이제 북한 핵은 사실은 남한을 쏘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요. 파괴되는 거나 이 공해가. 그래서 그 핵은 오히려 미국과의 그 맞짱이나 아니면 이제 거래 조건 그런 거고 제가 저번에 백신, 탄주균 백신, 생화학탄. 대한민국을 파괴하지 않고 접수하는 법은 생화학탄밖에 없거든요. 생화학탄으로 테러를 하고 미국이 이제 얘네 철수는 평화로 해놨어요. 주한미군 철수하면은 자기네가 지금 또 공산화가 돼 있다고 저희를 보고 있잖아요. 여기다 이제 뭐 생화학탄 딱 쏘면은 탄주균 백신을 그 지네만 쓴 거 아닙니까? 하면 이거 그냥 사람만 죽거든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이 건물, 빌딩, 이 경제는 그냥 주워 먹고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지금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뭐 목사님 말씀대로 미국은 이번에 절대 여기서 물러날 이유도 없고 실패하면 더더욱 미국이 세계 치안 국가, 보안 국가로서 1등 그 패권 국가로서 체면이 안 선다. 그러면 여기서 잘못 발생이 되면 북한도 핵을 가지고 일본도 가져야 되고 우리도 가져야 되고 대만도 가져야 되고 동아시아 전역이 하루아침에 핵을 보유국으로 된다는 거죠. 지금 일본이나 우리는 갖고 있는 그 핵 기술이 뭐 짧은 시간에 뭐 한 몇 개월 뭐 아니면 1년 안에 뭐 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드는 기술은 다 갖고 있는데 룰 때문에 국제 IAEA 룰 때문에 국제 평화 때문에 이제 지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번에 꼭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 청와대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과 문재인은 자기네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제일 문제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진짜 그 평화로 가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 폐기 문제가 아니라 미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권 부분을 오픈해라 할 건데, 개선하라 할 건데, 이거 할 거냐. 그 다음에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가자 할 건데, 이게 하면 문제, 어차피 그 김정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는 여기에 피해자가 누가 될 거냐. 그럼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데, 이 국민들은 진짜 지금 또 이제 실업률이 최고고, 뭐 결혼율도 최저고, 고령화, 그 다음에 뭐 국가가 가져야 될 지표가 최악이에요. 이거 뭐 나라가 이제 이대로가 망하거나 저는 공산화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민들이 여기서 미국과 손잡고 진짜 강력한 한미동맹 안에 이 북한과 중국과 맞대응을 하면은 지금 북한은 중국을 등에 업고 미국과 맞짱을 떼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미국을 등에 업고 손을 잡고 맞짱을 떼야 될 입장이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극한 상황이 왔을 때 여기서 잘못하면 저는 중국이 무너진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는 어부지리로 북한 또 가져오고 중국의 최소한 동북 삼성 정도는 가져오면은 당군 때는 이제 다 그 베이징 그 중원이 다 우리 거였지만 어쨌든 이제 그 삼국시대 이후라든가 다시 고토 회복, 그 남한 북한, 그 중국의 동북 삼성 발해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나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위기이자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도 같은 뭐 생각을 보시는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북폭이 되면
북폭을 가정하면,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15분이면 끝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예. 미국이 뭐 이 총동원해서 만약에 한다면 뭐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초토화를 시켜버릴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핵 공격을 한국에 가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뭐 10배, 100배, 1000배로 얻어맞는데. 그렇죠. 네. 이번에 아주 북폭으로 그냥 김정은 정권 완전히 그냥 무너져 내리고,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이 종북 세력들, 친북 세력들 아주 그냥 소탕돼 버리고, 네. 네. 할 수 있으면 아주 그냥 통일까지 네. 되어버리고 나면, 우리가 강국이 되어버리면 누가 그런 말을 하죠. 미국에서도 만주까지 우리가 차지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통일이 돼도 걱정이 북한은 이제 99%가 일사불란하겠단 말입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북한이 왜 저 체제가 종속이 되냐면은 저는 이렇게 분석하는 게 우리가 이제 조선 시대를 거쳤잖아요. 왕조 시대를. 그러면서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로 산 습성이 있어, 우리 국민들이. 그 다음에 또 일제 식민지를 통하면서 또 이렇게 핍박받는 이렇게 비슷하게 노예에서 근성을 계속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은 지금 공산주의도 행복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 자유의 소중함을 느껴보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심각한 집단인데, 네. 통일해서 갑자기 같이 선거하면은 저는 전라도표하고 북한표 합치면은 김정은이가 통일 한반도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아주 위험한 수라고 저는 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심각하고, 네. 하더라도 그걸 단계적으로 컨트롤 하면서 와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상황은 어쨌든 이제 대한민국이 미국과 손잡고 북폭을 하거나 중국을 허물었을 때, 네. 이제 북한을 통치하는 나만의 조직이 있어야 될 거고 동북 삼성을 통치하는 조직이 있어서 당분간은 관리를 해야 된다. 네. 뭐 선거권을 다 주거나 어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뭐 경제권 정도만 경제적으로만 통일하고 정치적으로 이런 거는 그분들이 충분히 이 자유의 사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철저하게 그 검증을 해야 된다 봅니다. 검증하고 그 슈타지 문서처럼 동서 통일했을 때 간첩, 이 남한의 간첩들을 이번 기회에 저는 진짜 발본색원에서 철저하게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한번 그 불꽃이 일어나거나 피를 부를 것 같으면은 진짜 하느님 앞에서라도 용서를 구하고 깨끗하게 청소해서 두 번 다시 이 한반도에서 이런 비극이 갈등에 분단에 서로 싸우는 그 소수의 몇 사람의 기득권을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죠? 참 너무 불행하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피를 흘린 자는 피를 흘리게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공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뭐 어떤 개인에 대한 뭐 보복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아주 공적인 공의에 의해서 우리가 나라 전체 아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그렇게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공적인 그런 심판이고 집행이기 때문에 그건 뭐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런 문제하고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미국이 우리가 미국을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평택 기지 앞에서 이제 우리 애국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미군을 격려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참석을 해서 격려도 하고 또 함께 하고 선창도 제가 하고 그랬습니다. 뭐 거기에서 우리가 뭐 God bless America, 하나님 미국을 축복해 주십시오. Let's go together, 함께 갑시다. Let's fight together, 함께 싸웁시다. Let's win together, 함께 승리합시다. 뭐 이런 선창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미국을 격려할 필요가 있고요. 대한애국당도 이제 그런 데 착안을 해서 이번 토요일 날 평택에서 아마 대규모 집회를 하는데 제가 영어 연설을 부탁해서 제가 영어 연설하고 3시 비행기인데 그냥 뭐 모험을 하고 제가 영어 연설하고 공항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게 뭐 엊그저께도 제가 우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구국기도회로에서 미 대사관 앞에서 그런 대회를 하고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미국을 지원하고 미국의 우리 살아있는 애국 시민들이 함께한다. 미국도 이런 이 함께하는 우리 한국의 애국 시민들을 보게 되면 격려를 많이 받습니다. 이게 바로 외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승만의 길이었습니다. 전에 그 해외에서 독립투쟁할 때 박용만 지도자는 그때 무력을 강조했고, 그리고 안창호 지도자는 그때 자강을 강조했고, 우리 이승만 박사는 그때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열강의 도움이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열강의 도움, 미국이 히로시마를 폭격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한미 동맹에 또 그렇게 해서 우리 그 자유 대안에 아주 근간을 튼튼하게 깔아놨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을 따라 외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부탁을 드릴 것은 백악관에 편지해 주십시오. 내 편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편지가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김원기 목사 하시고 탐색장에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라 이렇게 해서 하시면 어떻게 메일을 보낼 수 있는지 아주 쉽게 자세하게 우리말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 번역해서 합니다. 외교관으로 여러분이 함께 우리 힘을 합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얘기 나와서 그런데요. 공지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에서 네. 이제 우리 목사님, 장 목사님인가? 네. 지금 그 좌파들이 네. 그 평화협정 체결을 청원을 했답니다. 백악관 청원 코너에. 그래서 20만 명이 돌파가 됐대요. 네. 위장평화죠. 주한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한. 그래서 지금 5월 9일까지 이제 아니다. 애국 시민들은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 반대한다. 한미동맹이 더 강화돼야 된다는 청원을 하셨대요. 네. 그래서 이게 기간이 5월 9일까지인데 네. 이걸 빨리 20만 명을 서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 끝나면은 이 방송 밑에 그 댓글 다는 데다가요. 그 청원하는 방법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많이 좀 퍼날려 주십시오. 제가 뭐 SNS 계속 번지고 있는데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순서대로 하면은 이메일이 오면은 이제 백악관 청원 페이지 접속해서 이제 하고 하면 그 메일이 오면 그게 응답해가지고 이렇게 뭐 yes 하면은 청원 숫자가 올라가는 건데 그 방법을 저희가 이 방송 끝나면은 바로 요 이제 목사님하고 한 방송 밑에다가 누구나 복사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최대한 많이 짧은 시간에 20만 명이 돌파해서 진짜 미국이 뭐 이제 그런데 연연할 미국은 아닌데요. 어쨌든 이제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그럼요. 네. 저도 적극 방송하겠습니다. 네. 20만이 그들이 오면 50만 대군으로 맞서줘야 됩니다. 예. 특별히 미국같이 지금 보수 우파가 지금 그 주도권을 잡고 나가고 있는 이런 땅에서 우리가 소홀하다면 정말 우리는 부끄러운 겁니다. 50만 대군으로 맞서줘야 됩니다. 예, 우리가 자유 의지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강력하게 필요해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잘못된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적화를 우리는 당연히 맞서서 미국과 손잡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것은 미국뿐 아니라 해외 전역에서 다 그 청원서에 맞습니다. 예, 아주 큰 운동을 좀 벌여야 되겠습니다. 네. 예, 우리 교포 이제 오늘 뉴스타운 TV를 보고 계시는 전 세계 해외 교포 동포님들도 적극적으로 청와대가 백악관 청원 코너에서 그 주한미군 철수 반대 청원을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그건 아주 우리 애국 활동의 아주 그 기본입니다.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 이거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찾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유스타운 TV에서 이제 단독 보도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군이 이제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평택 기지입니다. 미 공군 기지에 포착된 사진이 있는데, 그 미국의 전세 여객기입니다. 미국 국적의 전세. 전에는 그게 호주 국적기였는데 제가 이제 호주 국적기인 줄 알고 이제 보도를 했다가 수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세를 전문화하는 여객기가 들어와 있어요. 대형 여객기가.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면 자국 및 철수 목적으로 온 거냐 아니면은 지금 훈련 중이니까 철수 훈련을 하는 거냐 이렇게 퀘션 마크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옆에 U2라는 이제 고고도 정찰기도 같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다.
근데 이거를 보도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일본엔 지금 대형 병원선이 들어와 있고요. 그렇죠. 예. 전투를 위한 준비 작업을 마쳐놓은 겁니다. 예. 네. 제가 이 권면을 좀 드려서 격려해 드리고 싶은데요. 예. 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소수다. 그래서 어떤 이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그러시는데 우리의 이 시야를 좀 넓혀서 세계적으로 뭐 가까이는 미국만 해도요. 네. 미국의 지금 보수 우파가 지금 주도권을 잡고 이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우리 편입니다. 우리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을 뽑은 이 그룹 가운데 블루 칼라 계층이지만 또한 강력한 그룹이 미국의 아주 순수하게 이 신앙을 간직하려고 하는 복음주의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백인 그리스도인들의 81%가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밀어서 트럼프를 당선시키는 1등 공신이 됐는데요. 거기에 미국의 우리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국과 다릅니다. 한국은 이거 뭐 좌우로 분별이 안 돼서 지금 있는데 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81%로 압도적으로 밀었다고 하는 건 우리 미국의 이 복음주의 아주 이 교회들, 목회자들, 성도님들이 다 보수 우파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걸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기 한반도라고 하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청와대가 저기 있는 사람, 저가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권을 가져갔다. 우리는 여론도 가져왔다. 너희들에게 남은 게 뭐냐? 이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공의와 진실입니다. 공의와 진실 편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십니다. 여러분, 보수우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 이거 제가 하는 코너가 손상윤의 나 사랑과 정의를 놀이하라입니다. 이게 이제 시편 다윗 왕의 한 구절인데 제가 조금 변형을 한 건데 사실 하느님은 사랑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느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의의 대한민국이 바로 서려면은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어떤 연구소에 계신 분하고 대화를 좀 만나서 들어보니까 한국 전쟁 일어나고 미국에서 한반도를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이게 한국은 제2의 군사혁명이 한 번 더 일어나야지 진짜 자유민주 국가로 간다고 평가 보고서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벌써 이게 이제 건국하고 6.25 그치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은 이루었는데 이 상황 대한민국의 붉은 간첩들이 난파 간첩이나 고정 간첩이 많이 침투 알고 다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등 원인을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오면 지금 우파들이 전투를 할지 모르잖아요. 그냥 태극기 만들고 소리만 치고 들어오는데 저희가 가장 큰 무기는 진실을 알리는 거다. 전애들이 위장 보수고, 위장 민주화 세력이고, 위장 평화 세력이다.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기 위한 하나의 전술 전략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나면 전애들은 쓸 곳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가 이게 신문이나 방송이 아주 중요하다. 전애들 실체를 빨리 국민들에 알려야 되는데, 그게 가장 효과가 컸던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고, 근데 이제 많이 깨어나고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제가 이 일을 18년 동안 해보는데 가장 좋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호응이 있어요. 그동안 18년 올 때 거의 거구 취급하고 뭐 저를 뿔 달린 사람, 지만원 박사님 저 이상한 사람 봤는데 사실 이걸 저희는 예측했거든요. 근데 아까 앞장 방송에 되겠지만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 되시면 다 해결할 줄 알았어요. 처음에 잘 나갔어요. 통진단 해산하고 막. 근데 이제, 거기서 브레이크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반격이 시작될 건데. 그래서 이걸 2014년에 청와대에 여차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됐는데, 제가 2014년에 이제 우파나 박근혜 대통령 도왔던 단체에서 국회의원들 같이 한 3, 40명 모였을 때 이 발언을 했었어요, 그때. 이대로 가면 박근혜 대통령 79년 11.6보다 더 비참하게 청와대에서 쫓겨날 수 있다. 지지자들이 다 돌았었다. 예언을 하셨네요. 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그래서 79년 11.6 때는 전 국민이 울어줬다.
그 울음의 보답을 당시 대통령을 만들어준 거다. 네. 대통령께서 잘못하면 안 된다. 대통령은 반듯하신 분이다. 네. 그러나 몽골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철의 장막을 싸고 있다. 네. 거기서 소통의 부재가 있고 이 비극이 글로 간다. 네. 이거 정신 차리라고 제 칼럼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네. 청와대하고 충이 나가지고 저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제가 자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피눈물을 흘릴 거다. 네. 그리고 두 번 다시 회복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청와대에서 울고 놓은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제가 예측을 했죠. 예측을 한 거죠. 네. 이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요.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인데 대학원에서 인공지능 했지만 왜 이런 일 하냐고요. 진짜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보이니까 데이터가 과학적으로 보이니까 빅데이터 북한의 데이터나 데이터 분석해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아픈 게 그런 거죠. 이명박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정통 보수 우파로서 국가를 못 살수한 그런 거다. 근데 이걸 역으로 보면 하나님 뜻이다 이것도. 네. 박근혜 대통령 희생을 통해서 국민들이 깨어나겠다. 네. 뭐 이렇게 상반될 수도 네. 있고. 그 사랑과 공의가 가장 이 극적으로 만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좌파적인 시각으로만 성경을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신다. 전쟁을 원치 않으신다. 이게 좌파적 색채, 좌파적 이 선글라스를 끼고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성경대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인간이 죽을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참혹한 방법으로 죽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예수님께 모든 우리 인류의 죄를 다 그분에게 죄값을 받아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왜냐하면 죄값은 치러야 되기 때문에 공의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대신 심판하시고 나 같은 죄인 우리 인류를 위해서 대신 그렇게 속죄 제물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표현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서 만났는데요. 그래서요, 바로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 사랑과 공의를 한꺼번에 봐야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성경에 전쟁과 평화가 다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하라고 명하실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한 그런 전략까지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나는 전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이 성경에 없다고요? 평화만 있다고요? 성경을 진짜 모르고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요,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주로 목사님들을 이렇게 초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자들은 Holy War, 거룩한 전쟁, 뭐 이런, 혹은 뭐 Righteous War, 의로운 전쟁,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이제 정립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 김정은이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의 대통령들이 이제 김정은 처단, 이거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남은 것은 우리가 정말 전쟁이 마지막 이 수단 외에 사용할 것이 없는가. 네. 근데 지금 거의 끝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아, 이거 목사님 오늘 역시 성서 말씀 너무 좋습니다. 미국의 목사님들은요, 네. 지난 10월 달에 제가 잘 알고 있는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님이라고 달라스에 아주 107, 80년 된 역사적인 아주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저하고 동문이죠. 그분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전화하면 그냥 통화하는 분인데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믿었던 분이고 그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 10월 달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김정은이라고 하는 악한을 처단할 수 있는 권세를 당신에게 주었으니 트럼프 대통령 제발 김정은 쳐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분들, 미국의 이런 이 의로운 목소리, 선지자적인 목소리, 이런 목사님들께 우리 한국의 이 애국 보수 시민들 또 교회 지도자들이 영향을 미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팍스뉴스 같은 언론에, 백악관에 우리가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만큼 거두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력적으로 우리가 이 청와대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네. 그쪽에 할 수 있는 곳에 우리 말을 듣는 곳에 해서 좀 우리가 바꾸는 아주 이 정치판을 확 뒤집어 놓는 네.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 청와대가 운전자론을 얘기하면서 문재인이가 뭐 자기가 무슨 외교의 뭐 천재이냐 그런데 너무나 이제 제가 볼 때 가소롭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문재인을 대통령 부르지 않습니다. 유사원 TV만큼은.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하고 아니 어떻게 주사파 빨갱이들 자기 주위에 알바가 놓고 정치를 합니까? 아니 그러고도 나는 빨갱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정당한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그걸 정당한 그 글을 쓰고 주장한 사람들 우리 뉴스타운을 네. 또 고소를 했습니다. 임종석이가. 그래서 이제 지만은 박사, 우리 백승목 대기자에서 우리 뉴스타운에 네 사람을 고발하면서 저희 신문을 고발처까지.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예. 얼마나 얼마나 분노했는지 임종석 씨 여기 어떻게 볼 듣게 거예요. 되면 얘들은 다. 네. 예. 뉴스타운. 그 당신 잘 들으세요. 당신 그 하는 행위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문제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저는요 미국 백악관에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임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이렇게 간교하게 행동하는지 당신이 주사파가 아니면 나와서 나 주사파 아닙니다. 왜 나를 주사파 아닌데 주사파라고 말을 합니까? 난 주사파 사상 다 버렸고 난 빨갱이 아닙니다. 얘기하면 김원기 목사가 믿어주지만 당신 그 말 어떤 사람은 김 목사님 그래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말도 안 하는 이 주사파 빨갱이가 안 그래요? 임종석? 당신 주사파 빨갱이 맞잖아. 와서 분명히 선언하든지 당신이 그렇게 간교하게 행동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뭐 우리 손상 회장님 뭐 뉴스타운 괴롭힌다고 당신들 제 도끼에 제발등 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건 샅샅이 내가 백악관에 보고를 해서 당신 거기서 무슨 작당들을 하고 있는지 내가 속속히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경고합니다. 임종석 당신에게. 말로만 전향해서 안 되고요, 목사님. 말로만 안 되죠. 네, 전향의 절차는 자기 조직을 앞뒤로 아래 위로 다 오픈해야 됩니다. 네. 내 위로는 누가 있었고, 내 옆은 누구, 내 밑은 누구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조직을 완전히 오픈해야지 전향으로 인정해 주는데, 그 임종석이가 그거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안 할 겁니다. 이 자식들은 이제 자기네가 권력을 잡고 곧 공사나가 완성된다 보고, 네. 이제 여기에 방해되는 세력을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됩니다. 예, 이명박, 박근혜 세력이 없지. 대통령, 그다음에 네. 국정원장들 막 집어넣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고위 간직에 9년 동안 했던 사람들은 전투리가 없고 북한에 대한 분석도 없고 네. 남한 종북 세력에 대한 분석도 없고요. 네. 그런 사람들 당한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뭐 저같이 이제 백의종군 하던 뒤에서 계속 이 전쟁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겁없이 이제 맞짱을 뛰는 거고 문제하고 제가 뭐 네. 문제 고소하라, 네. 구속시켜라 그런 건데 어쨌든 이 전쟁은 가장 적을 잘 알고 적과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저는 맞짱을 떼야 된다고 보고요. 자, 아까 이제 예수님 얘기했는데 저도 사실 하느님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종교 편향되니까 말을 잘 못하는데 오늘 이제 목사님 아까 말씀 듣고 이제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는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상당히 이제 가도기가 많잖아요. 네. 80년대 제가 이제 우연히 대한민국 경북 울진이 고향이다 보니까 시골 촌놈인데 이제 성서도 제대로 못 봤어요. 나이 들어서 이제 80년 대학 때 데모도 심하고 세상이 반드시 정의로워야 되는데 그리고 좀 뭔가 이렇게 진리를 추구해야 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늘 1등하는 교육만 시켜왔단 말입니다. 경쟁하는 것만. 남을 밟고 서는 것만. 근데 저는 그게 싫었었어요. 아, 이건 아닌데, 뭐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는 캐션 마크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제가 이제 신구약 합본 성서를 처음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는 좀 판타지 같아서 잘 안 와닿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20대 한 중반쯤이나 됐나, 뭐 후반 때 됐는데, 그 출애굽기 엑소더스를 보는데, 감동이더라고요. 그 모세가 이제 자기 백성들을, 자기 국민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과정이나, 그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공의를 위해서 하느님의 그게 이제 성서를 보는데 너무 감동적인데 일런데 성설인데 그 영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뭐 느낌이
그래서 내가 꿈꾸는 세상이 이 성산에 다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못 봤던 거고. 그리고 한 남자는 2000년 전에 그거를 실천해서 십자가를 지셨더라고요. 그 저는 사람이 안 죽으면 신에 대해서 개념이 없잖아요. 안 죽어봤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신앙을 가지게 됐던 동기도 저는 예수님의 인간 예수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네. 지금 또 그 십자가의 길 영화를 보면 눈물이 나요. 네. 그냥 전율이 오는데 너무나 사랑이 많았기 때문에 네. 자기가 의로운 죽음을 택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또 전 세계에는 지금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저는 버티는 이유도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다 보이지 않는. 네.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저는 기도를 잘 안 해요. 근데 이렇게 행동하는 게 기도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봉헌한다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일도 제가 운명처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힘들 때마다 제가 스마트폰에서 영화의 이제 채찍하고 이제 네. 살기가 떨어져 나가고 가시관 면류관 쓰고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 고상에 그런데 막 눈물이 피는 건데 피로 했던 게 싹 없어져요. 그걸 보면. 그래서 오늘 마침 목사님 그 얘기해 주니까 제가 이런 얘기 절대 안 하는데 네. 오늘 목사님 앞이니까 고백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도는 뭐 꼭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앉아 있으니까 건강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걸으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 우리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다 기도고, 네,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기도고, 기도 생활을 계속 하시고, 이제 아까 제가 한 가지 좀 임종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합니다. 네, 이런 문제 일으킬수록 손해인 거 몰라요? 참. 아니 이렇게 되면 미국 CIA나 미국의 백악관이나 이런 소식 듣게 되면 더 임종석이를 더 주시할 텐데, 그러면 더 배경을 알 텐데, 청와대 참 이거 정말 아주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심한원 박사님하고 유스타운하고 저하고 네. 손잡고 이제 임종석에 대한 맞고소를 네. 지금 이제 저희가 고소장 작성해놓고 네. 이제 전 국민적 고소 동참을 지금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네. 공동 고소인을 한 10만 명, 100만 명을 제가 모아서 같이 들어가려고요. 네, 같이 하셔야죠. 예, 네, 그래서 같이 하셔야죠. 유스타운이나 그 시스템 클럽에 가시면은요, 그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았으면 싶습니다. 이 붉은 무리를. 이번에 이 안에서도 싸워주시고, 예. 저는 이제 밖에서 또 싸울 테니까 아주 임종석 아주 좋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주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임종석과 이제 본격적으로 고소가 제 맞전을 할 거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또 이제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지금 이제 이 한반도가 붙어 있고요. 사실 제가 통탄하는 거는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네. 우리 자주 국가면서. 왜? 이 붉은 무리에 벌써 다 장악됐기 때문에. 네. 오로지 미국과 하느님한테 기대해야 되는데, 어차피 미국은 세계 패권 국가고, 세계 보안권 국가고, 세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피라도 흘릴 각오가 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2차 대전 이후에 유일하게 전쟁을 늘 수행해온 나라고요. 네. 중국하고 깨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북한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요. 네. 중국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주적은 북한인 거 맞죠? 네. 그러나 우리 전쟁을 하려면 내부의 적부터 청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저는 늘 이제 주장했던 게 반중도 좋지만 무분별한 그냥 반중은 오히려 국익의 훼손이 되고 비즈니스나 경제 외교에 문제가 된다. 국가 안보와 국방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분리해서 봐야 된다. 그다음 사안마다 그거는 싸워야 된다. 뭐 선모거나 어선 문제나 중국의 만행에 대해서는 싸워야 된다. 동북 공정이나 이런 거는. 그러나 막연한 아무 생각 없이 인기 영합적으로 이제 위장 침투한 세력이 대한민국에 되게 많습니다. 위장 탈북, 위장 보수, 위장 우파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명단 다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개를 안 할 겁니다. 지만원 박사님 제가 다 갖고 있는데 때가 되면 다 이제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놈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이 애국자 행세했구나 이러는 건데 지금 문제는 자 북한 똘이 하나 해결 못하면서 반중을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고 반중은 해야 되는 맞습니다. 즉 우리가 그래도 공산 사회니까. 그러나 어쨌든 거기는 개혁 개방이 되어 있고 거기도 핵심은 공산주의가 문제지 않습니까? 북한 또 핵심은 북한의 공산당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피와 식별을 좀 구분해야 되고 네. 전쟁을 하려면 타켓이 정확해야 된다는 목표가.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대한민국은 지금 청와대를 점령하고 있는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네. 종북 주사파 세력이나 네. 어쨌든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고 하려는 반역 세력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당장 해야 될 일은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는 이 붉은 무리들을 저는 청소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빗나가는 거는 개인적 의견일 수도 있으나 오히려 위장 침투 세력이고 보수 우파를 분열하기 위한 세력이다. 네. 그 다음에 특히 애국한다 그러면서 정치권 기웃거리면서 특정 인물을 지지하면서 분파를 하는 거는 네. 애국자가 아니다. 네. 이 애국의 중심에는 국이 있어야 된다. 네. 나라국. 네. 그게 국익. 네. 국가와 민족,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지. 네. 어떤 특정 인물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문재인이가 주장하는 사람이 중심이다. 북한의 주체 사상이 사람 중심 아닙니까? 네. 그 사람 중심은 노동자 농민이라는 네. 거죠. 그럼 결국 이 사람 중심의 이 애국주의는 좀 나라를 망치는 게 아니라 나라를 망친다. 예. 예. 목사님 또 어떤 이런 네. 지금 사람 중심, 그게 다 주체 사상에 있는 말을 가지고 예. 한 거거든요. 예. 전에는 노무현 씨도 뭐 사람 중심, 사람 사는 세상, 그거 다 프롤레타리아들 잘 사는 세상, 공산주의 그 사회를 다른 식으로 그렇게 미화해서 얘기하는 것 뿐인데요. 워낙 우리가 지금 그런 이 기본적인 이런 이념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정말 형편 무인지경으로 지금 이 국민들이 세뇌를 당하고 지금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정말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이 북폭을 해서 북핵을 제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냥 북핵을 놔두면 일본이 핵 무장을 하게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럼. 예, 자위를 위해서 안 할 수가 없죠.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홈프리스 내일 모레 제가 기자 앞에서 연설할 때 이 트럼프 행정부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신들이 이 나라를 보호해 준 거 참 감사하는데 뭐 우리 한국에서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미국이 북한하고 그냥 적당히 ICM 뭐 저것만 안 하기로 하면 타협하고 결국은 미군 철수하고 이렇게 될 걸 제2의 에치슨 라인으로 그렇게 돼서 우리가 정말 적화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나타내시는데 뭐 저는 그럴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지만 네, 저도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할 겁니다. 당신들이 우리나라에 핵 우산을 주는 것 때문에 우린 그 박정희 대통령 때도 추진하려고 했던 핵 무장을 안 했다. 그런데 당신들이 핵 무장을 우리를 못하게 막고 당신들의 핵 우산에 있도록 만든 다음에 당신들이 그것을 일방적으로 걷어가서 우리를 만약에 적화 통일에 몰아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당신들은 이 세상에서 믿을 사람이 마음도 없게 된다. 당신들은 여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제가 이렇게 이번에 영어로 연설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이 뭐 그렇게 쉽게 나갈 수 없고 미국은 책임이 있습니다. 네. 미국이 아주 책임을 제가 단단히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이번에 미국이 뭐 평화협정이나 이렇게 어설프게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면 국가 기밀이라서 못하고요. 네. 모레 저희가 이제 부산부터 이제 불어라 애국의 동남풍화 해가지고 부산 대구에서 바람을 불러서 이제 유스타운 TV 공개 방송을 올라와요. 네. 제가 이제 그날 토크쇼에서 오프 더 레코드하고 방송을 끄고 왜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북한과 손잡을 수 없다는 거를 그날 제가 좀 비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네. 그 부산에 2시 백스코 토요일 날 행사에 많이 좀 참석해 주기 바라고요. 예. 제가 비밀 이야기를 밝힐 수 있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예. 네, 요새 그 백악관에서 우리 보수 우파의 그 애국 지도자들 가운데 몇몇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그 의사가 그런 방향으로도 백악관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또 얼마 전입니다. 제가 이미 방송도 했습니다만은 아주 이 땅굴에 대해서 두툼한 보고서가 작성이 됐는데 그 정보 최신 정보 그것을 누군가가 이 백악관으로 가져갔습니다. 백악관에서 접수하고 그렇게 해서 백악관이 땅굴에 관해서도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저는 이제 사실 그 땅굴이 100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네,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 애국 운동 하신다면서 하시는 몇 분 중에는 사실 제가 신뢰 잘 안 가는 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이제 그걸 잘못하게 되면 늑대 소년이 돼서 진짜 중요할 때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되게 저는 100% 200% 땅굴이 있다. 그것 한두 개가 아니다. 맞는데 지금 잘못 방향을 잡지 않았나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잘 안 먹혀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 상당히 안타까운 거고, 그게 더 골마지면 실제 땅굴이 나왔는데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고, 땅굴은 저희가 저번 전에 방송을 했지만, 미국에서 엄청난 정보와 지식을, 거기에 대한 실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지금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훈련을 끝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국가 안보인데, 사실은 미국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런데도 우리가 배운 망덕하게 미국을 속인다고 무식하게. 이 정신 나간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러지 미국이 절대 쏘지 않는데 너무나 안타깝고요. 지금 미국 문재인이는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볼 땐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위험한 일을 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을 보내서 남북대화 얘기하면서 북미 대화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패를 잘못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정은과 문재인은 공동 운명체가 될 건데 그럼 둘 다 못 살아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되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하면 또 저를 이제 또 조만간에 내란 선동죄로 또 체포로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국의 그 군사혁명 부분은 미국의 보고서 제가 인용한 거고 어쨌든 국가안보 상황이 너무나 위중하다. 이번에 문재인 씨가 이제 그렇게 청와대 주사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북한에 이렇게 내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일 손해본 사람이 누구냐면 문재인 씨. 당신들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이유는 미국의 신뢰를 그만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국정원이나 청와대나 경찰청이나 다 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수시로 모니터하고 있으니까 저를 체포하라고 그랬지만, 관계자들은 보더라도, 내란 선동 아니고요. 쿠데타 종양 아닙니다. 자, 이제 혹시나, 청와대에서 김정숙이라는 여자분, 여사랑 말 못하겠어요. 어쨌든 이분이, 좀 프리하잖아요. 자기는. 문재인이는 주사파에 갇혀있다 보면, 운동권에. 그나마 김정숙이는 좀 편안할 건데, 이 방송을 보면은 좀 남편한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반미가 아니라 여기 이제 실체가 다 미국은 다 알고 있거든요. 다 드러나면 여적죄입니다. 여적죄. 적군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파괴한 겁니다. 한 가정이 아니라 자기네 가문이 다 멸망을 하고요.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이 사실이 다 밝혀져서 이제 처벌이 되면은 일가족도 다 한국에서 살기 힘들 거예요. 자살하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방송 보는 공직자들 특히 얘기하는 겁니다. 잠시 출세를 위해서 이 정부에 출세지 마라. 여직의 공범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특히 애국 우파 활동,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말을 잘못 손댔다가는, 박해했다가는 또 여직의 공범이 된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진짜 간첩이고 빨갱이면은, 전애들과 한통승이라 보고요. 아니면은 이 사람이 이용당했거나 이러면은 정신 차려야 되고요. 아니면 잘 몰랐다 이러면은 여기 집사람이잖아요. 부인이잖아요. 김정숙 씨가 이런 방송을 보고 당신 이게 세상이 지금 뭔가 이상해. 당신 살려면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주사파 운동권과 문재인이가 빨리 선긋기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문재인 씨가 이제 다니면서 신영복을 존경한다. 간첩 혐의로 20여 년을 감옥에서 지낸 사람. 또 호치민을 또 존경한다. 베트남에 가서 또 윤희상 지금 데려갔죠. 이런 것들을 미국 측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난번에 유진유가 와서 하신 말씀이
문재인이 문재인을 아는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을 더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일들, 미국에서 우린 한국 정부를 100% 믿는다. 그건 외교적인 수사고요. 네. 그렇게 어리석어서 미국이 세계를 패권 국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번에 아주 절정입니다. 네,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가 제가 이제 이 방송을 김정숙이가 보라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와이. 대한민국 국민은 제가 볼 땐 참 문제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돼지 취급 받는 거다 보는 거고, 그거는 이제 너무 이 대한민국 사회가 경쟁이 치열하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저는 이해를 해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이 원로 사회, 이런 분들은 뭐 하냐, 그죠? 네. 이 나라가 이렇게 적화돼서 지금 목전까지 와서 갑자기 그런다 그러는데 갑자기 절대 아니랍니다. 네. 제가 70년간 애들은 착착착 준비해서 지금 마지막까지 온 건데, 네. 그동안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국가안보를 공은 있지만 네. 안보 분야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냐는 겁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고정간첩과 내통한 북한의 어떤 내부에 저는 세력이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 상황에서 빨리 깨어나야 되고, 아까 우리 성창경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또 뭐 전직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무슨 국가비상위원회를 만들었대요. 정신 차리라고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전투력도 없고 분석도 안 되고 국가관도 없고 진짜 문재인이야 맞짱 뜰 능력도 없는데요. 모여서 뭘 하겠다 그런 겁니까? 지금 제가 지금 문재인이하고 맞짱을 떼는 건 제가 할 게 아니라 홍준표 대표가 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우파의 어른 애국자 행사하는 분들이 나서야 됩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지금 위장 탈북자가 얼마나 많냐면 보수 우파 세력 다 침투해 있습니다. 대놓고 방송을 북한을 욕하는 것 같아요. 짜고 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내려와서 테러해야죠. 죽여야죠. 안 죽이잖아요. 근데 진짜 탈북자들은 자기가 탈북한 루트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순수하게 자유를 만끼고서.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탈북자는 다 위장 탈북자예요. 네. 확신하는 제 자료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수파 똑같습니다. 네. 뭐 애국적인 얘기를 해요. 뭐 평상시는. 그러나 결정적일 때 북한이나 좌파 편을 듭니다. 모 인사는 네. 5.18에 북한군 한 명도 안 왔다.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에 땅굴 없다. 뭐 심지어 자주국방 얘기해서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 저쪽 뭐 선거 때나 어쨌든 박원순이 편들들. 그러니까 애국자 어른 행사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잘못 지금 대한민국 거대한 쇼장이고 다 가식 위선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판에 지금 돌아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단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이거를 어쨌든 지금 이 난국은 저는 지만원 박사님 같은 분을 앞장서야 된다 봐요. 네. 이 사람은 이 지만 박사는 멸란 참전 용사고 그다음에 육사 출신에 또 대령 옆에냈고 정보기관 그다음에 군에서도 아주 고급 정보를 다루셨고 또 수학도 했고 시스템공학도 했고 아주 박신 수학자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5.18을 유일하게 밝혀온 분이시고요. 거의 지금 다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치로 갔을 때는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건 5.18 카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유수함과 지만원 박사를 지금 소송을 몇 수십 개 들어온 겁니다. 이거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이명박 박근혜에서 둘 다 신경 안 썼습니다. 국민들 신경 쓴 사람 소수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유수함과 지 박사님이 도와주고 저희도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저희도 또 전과자가 돼가면서 싸우고 있는데 이걸 하나도 못 보고 갑자기 태극기 몇 번 들었다고 애국자 행사하면서 이리 사람들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 끌고 나가는데요. 진짜 애국하려면은 백의종군 하시라고 저는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분들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죄인데 지금 이게 너도 나도 애국자고 너 애국 지도자야. 너무 한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쪽으로 힘을 실어줘서 전쟁을 치르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너무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하려다가 매국하는 겁니다. 또 못 모르는 분들은 모르니까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금 이 혼재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목사님한테 해외에서 대한민국 상을 좀 제대로 보시고 특히 이 방송 보시는 저희 해외 동포 여러분 이제 우리 해외 동포도 여러분들은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 사람을 접하다 보니까 그 많이 놓은 사람들만 이렇게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저도 최근에 제가 모습을 드러냈잖아요. 작년부터. 18년, 17년 하면서도 모습을 안 드러냅니다. 그거 아시는 분 압니다. 그러면 지금 말 몇 마디에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고 10년, 15년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죽적을 남겼나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애국자 행사하는데 빨갱이로부터 소송 한 번 안 당하는 사람 가짜입니다. 진실을 얘기해도 가짜로 잡아내는 그 소송이 들어오는 게 빨갱이들인데, 아니면 결정적으로 말을 잘해서 빠져나갔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저희는 선수 아닙니까? 저희도 빠져나가지? 공산주의 전략 중에 봉쇄소송이라는 거 있습니다. 상대를 묻기 위해서. 그거 한 번 안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지금 애국의 최고 선봉에서 떠든 사람 중에 있습니다. 돈만 다 받아먹었어요, 이 사람들 애국자 행사하면서. 제가 어제부터 전쟁 선포한 그겁니다. 제가 17년 걸으면서 우파나 보수에 대해서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내일부터 부산서부터 애국의 동남풍을 부는 순간 저는 그동안 좌파만 싸워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적과 싸워왔습니다. 북한과. 그러나 이제 내부의 적부터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저희가 가는 길에 방해되면 가감없이 밟고 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쟁을 또 이건 전쟁이거든요. 예. 네. 체제 전쟁, 이념 전쟁, 영적 그리고 또 전쟁. 영적 전쟁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참여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이건 공산주의는 가장 큰 악입니다. 히틀러가 2,500만 명을 죽였는데 공산주의자들은 1억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나온 책 공산주의 흑서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는 사람 죽이는 살인 기계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제1의 가장 강력한 세력입니다. 교회를 아편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이 공산주의인데요. 이거와 교회가 싸우지를 않는다고 하는 게 기가 막힌 일이죠. 맞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래요. 뭐 의견이 나눌 수 있다면 그건 좀 밀어놓고, 근데 왜 공산주의자와는 싸우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하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탄저균 백신 때문에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제 평창 올림픽을 했어요. 예. 근데 1급 남친 전쟁 범죄자들이 청와대에 왔는데 임종석이란 진짜 내가 욕을 여기 넣으려다 또 입이 만큼 찢어진 거예요. 그 1급 전쟁 범죄들자 하라고. 네. 예? 좋아가지고. 네. 문재인 똑같고. 예, 그렇죠. 제가 막 피가 거꾸로 쏟아지고. 자,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까지 독재자니 오만 욕을 다 하면서 실제 4.3 제주 4.3의 폭동의 원주범이고 6.25 전쟁의 1급 전쟁 범죄자들이고 강주 5.18의 1급 전쟁 범죄자들입니다. 이런 작자들은 주적을 불러놓고 청와대에서 박수를 치고, 예? 북한에 대해서 인권이나 북한 독재에 대해서 한마디도 비판한 적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어린 소녀들이 올림픽 무대 한 번 속에서 그 피눈물을 온몸이, 온 다리, 발이 망가지면서 스키를, 그거 박탈해가지고 북한에 티켓을 주고요. 쳐죽일 놈들이 진짜. 이거는요, 요번에 지네들이 사람 중심이라는 게 북한 사람 중심이고 북한 중심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위장평하고 위장민주화 세력이라는 걸 국민들이 알면은 저는 국민 95%가 돌았을 겁니다. 전애들 쓸 곳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계속 퍼나라서 개몽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에 이런 말을 한 사람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미군이 월남에서 패망한 것 때문에 아주 그냥 기뻐했다. 월남이 공산화가 된 것을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미국이 이 말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어리석겠습니까? 아닙니다. 네. 제가 또 아는 특급 정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보고 한 얘기가 있는데 방송에서 못하고 이것도 그 토요일에 제가 부산 백스코멘 오프 더 레코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클 리 박사가 저한테 비밀로 전해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따 방송 끝나시면 마이클 리 선생님 만나시죠? 예. 만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얘네들이 지금 4월, 5월, 6월에서 평화, 하해, 이렇게 또 띄워놨더라고요. 다 위장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로지 미국과 손잡고 강력한 한미 동맹 안에서 이 국가 안보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먼 거리 또 캐나다에서 이렇게 어렵게 방문하셔가지고, 또 어머님 때문에 오셨는데, 어머님이 아드님을 부르셔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조금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근데 뭐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이제 춘추가 연세시가 원래 94세. 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라면 진짜 천수를 누리신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너무나 그거는 효자시고 어머님도 훌륭한 아드님을 두셔서 그런 또 복을 받으시는 것 같고요. 또 목사님 이게 오셨기 때문에 네. 저는 저번에 병원에서 뵙고 언제 한번 뵙지 이랬는데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러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예, 거는 예. 우리 보수우파가 제가 요새 외교를 강조하기도 하지만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보수우파 안에 아주 탤런트가 있는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 입성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또 그 보수우파 지도자들, 국민들을 아주 그냥 마음에 불을 지른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아디오스 아메리카. 미국이요 안녕. 그런 책입니다. 앤 쿨터라고 하는 여자 작가인데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중에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전직 이제 변호사였었는데요. 미국의 그 이민 문제,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미국의 좌파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불법 체류자들, 불법 이민자들을 이제 1200만 명을 이거를 그 합법화 시켜가지고 그 표를 몽땅 자기들 표로 몰아서 영구 집권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미국의 국경을 사실상 개방해놓고 그런 불법 이민자들을 받아들인 뭐 그런데 문이 열려 있던 사람들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거기도 정신 나간 좌파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좌파는 세계 최고의 아주 사이비 종교식 악질자가 거기다 종북 좌북 예, 친북까지 있어서 아주 제일 하여튼 악성이죠. 악성 좌파가 돼버렸어요. 예. 네. 근데 다시 돌아가서 이 책을 저술하고 그 책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손에 들려지고 또 세션스 법무장관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보면서 불이 확 붙은 겁니다. 미국 이대로 놔뒀다가는 진짜 미국 망한다. 이래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목숨 걸고 그냥 지난 대선에서 그렇게 투쟁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됐는데요. 한국의 보수우파를 깨울 수 있는 그 마음에 불을 지를 수 있는 그런 책을 누가 써주시겠습니까? 한국의 앤 쿨터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철저히 분석하고 조사하고 해서 그런 책을 좀 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불살라 주시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여기에 우리 태극기 시민들이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그냥 그렇게 행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 해외 동포들이 굉장히 감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밴쿠버에서는 지난해 1월 달에 한 번 하고 그동안에 감히 엄두를 못 냈는데 이번에 저희 주최로 해서 태극기 집회를 5월 지금 일단 19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곧 이제 정확한 발표를 2, 3일 내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태극기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깃발을 들었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오시면 한국 대표로 저희들이 모시고 말씀 좀 듣고 싶고 시애틀 지역에 있는 우리 교민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이런 데에 있는 샌디에고, 이 서부 해안에 있는 분들, 캘거리 대표도 지금 오시기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목소리 좀 높여주시고 같이 염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네. 목사님 그 태극기 집회를 네. 5.18에 북한군이 왔다는 5.18은 1급 남친 전쟁 범죄였다는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네. 이번에 서울에서 네. 5.18 날 국립현충원에서 2시에 모이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 행사도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이제 전국을 돌면서 마지막은 5월 18일 날입니다. 네. 그래서 5.18을 제대로 계엄령의 점령 폭동을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전사한 우리 군경들이 28구가 있습니다. 네. 한 번도 비태를 못 봤어요. 네. 강주가 민주화를 둔갑되면서. 네. 그분들을
유일하게 그 추모해오고 진실을 밝힌 지만원 박사인데 저 유스타운하고 함께 왔습니다. 네. 함께. 그래서 이번에 행사를 최대한 크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이제 캐나다에서도 네. 그 의미 같은 하루 차이 같은데 네. 이왕이면 5월 18일 같이 하면 좋겠는데 네. 어쨌든 같은 그 의미를 좀 부여해서 네. 5월 18에 북한군 개입 부분을 네. 같이 좀 그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명서 채택을 할 때 예. 거기에 그 부분을 넣으면 되겠다는 예.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은 5월 19일이 또 토요일입니다. 거기서. 이 대한민국 헌법상, 그 형법상이죠. 예, 제가 유죄가 확정되면 딱 그 사형 하나가 있는 게 예적죄입니다. 그렇습니다. 헌법 93조.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강주 5.18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지만 박사께서 목숨 걸고 저렇게 하는 건데, 지만 박사께도 많은 외국에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고요. 네. 자기가 진짜 순수하게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자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짜들이 떠드는 건데요.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미국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와서 지 박사님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뭐 이상한 사람들 제가 이제 볼 때는 뭐 고정 간첩이나 그 위장 탈북, 위장 애국자들만 미국에서 스치고 다니더라고요. 한국에서 그 사람들 초청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시 좀 공부를 하시라. 너무 쉽게 지금 주는 정보만 받으니까 정통 보수 우파 순혈 애국자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한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그분들 찾아보면 있습니다. 있어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범보수파가 하나에 뭉쳐야 되는데 네. 저는 언제든지 희생할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물러날 자신도 있고 양보할 자신도 있고.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18년 동안 대한민국은 변한 게 하나도 없고요. 상황은 최악으로 왔고 진짜 하기 싫은 일을 낯설 수밖에 없는 위치여서 네. 되게 그 망감이 교차하는 네. 입장입니다. 여기에 손상윤 대표님 같은 분, 뭐 손상대 지금 감옥에 계시지만 대표님도 그렇고 파이터 가운데 파이터입니다. 파이터 중에 파이터. 이렇게 아주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이 나라를 위해 투쟁하시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선별해서. 네, 그렇게 해서 결국 이런 분들을 돕는 건 자신을 돕는 것이고 나라를 그렇습니다. 돕는 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앞에 아주 목숨 내놓고 투쟁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런 때 돕지 않으면 언제 돕겠습니까? 독립전쟁 뭐 그 이상으로 지금 치열하게 이 안에서 싸우고 계신데 여러분 힘껏 좀 도와주시고 뭐 마음뿐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그거 놔둬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때 안 쓰면요 좀 확확 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사나 때도 뺏기고 네. 이 좌파 정부가 연속 때도 뺏깁니다. 네. 지금 뭐 토지 다 토지에서 몰수하겠다는 뭐 다 몰수하려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 재벌가나 어디서 큰 돈 가지신 분들 정신 차리시고요. 그 자금 군 자금으로 좀 내놓으십시오. 네, 그럼요. 저 지금까지 18년 걸어서 제 사비 18억, 15억 써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남한테 애국을 구걸하지 않았다는 게 그건데요. 예. 할 만큼 했는데 나라가 이래 되니까 제가 작년부터 우리가 자발적 유료화 후원 좀 하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잘나서 앞장서는 건 아니고요. 저걸 가장 잘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유스타운 TV를 부각하게 됐는데, 저희보다 잘한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밀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8년 동안 지 박사님을 밀어주면, 누가 뭐라 해도 잘하시니까 저는 밀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갖고, 이 전쟁에서 가장 잘할 땐 또 지 박사, 지금 그래서 밀어드리고 싶은 거고, 어쨌든 이제 임박했다고 보고요. 6월 안에 지금 이제 존 볼턴 또 이제 임명되지 않습니까? 조만간. 그러면 5월, 네. 6월 저는 임박했다. 네. 우리도 각오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불어라 동남풍화, 애국의 동남풍화에서 부산을 내려가서 거기서 시작하려는 게 그런 거고, 네. 여기에 걸구장 치면은 우리가 가는 길을 방해하거나 음해하거나 공작을 하면 간첩으로 보겠다. 네. 이런 좌파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같은 우리의 주적으로 보고 간첩으로 보고 그냥 땡크로 밀어붙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장시간 고마운데요. 또 약속도 있으시는데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유스타운 애청자들에게 네. 메시지 한번 주시죠. 네. 마지막. 이 싸움은 정말 우리 장래, 우리 후손 생존과 번영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뭐 여러 가지 뭐
이거 포기해야 된다. 이거 뭐 우리가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은 여러분 이런 어떤 싸움에서 우리가 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런 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제가 험프리에서 지난번 화요일 주일날에 가서 이런 선창을 했습니다. Let's go together. 함께 갑시다. Let's fight together. 함께 싸웁시다. Let's win together. 함께 승리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장시간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저희가 그 방송 잘 보고 있고요. 또 저희하고 연대해서 방송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늘 든든합니다. 또 해외에 계시는 고맙습니다. 애국동포 여러분. 우리 김홍기 목사님은 또 캐나다에서 계시니까 김홍기 목사님 또 많이 좀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돌아가시면은 또 언제 오실지 모르겠죠? 네, 이번에도 저는 한 5월쯤 오려고 생각했었는데, 네. 이번에 뭐 이렇게 또 우리 생각과 다르게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돼서 참 감사했고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제가 오겠습니다. 예. 네. 마침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저희가 전국 투어 1차 날인데 네. 미리 와주셔가지고 하느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건 네. 유진유를 백악관으로 보냅시다. 백악관 네. 유진유 그렇죠. 하원 의원이 네. 되면은 왜냐면 하원 의원이 되면 백악관에 가서 얼마든지 그 대통령하고 얘기할 네. 때 우리의 대변자를 거기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 뭐 네. 제가 100% 그 보장하겠습니다. 네. 유진 회장님이 이번에 선전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좀 더 힘과 그런 지원을 해주신다면은 반드시 이 가장 그 소중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에 네. 공화당 소속의 하원 의원이 생기면은 네. 저희 안보 상황을 네. 제가 몇 번 방송을 했는데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이제 간절히 제가 지원을 따로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네. 있는데 오늘 이 방송에서 다시 한번 공지하는데요. 유진리 회장님이 꼭 하원이 되게끔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네. 네. 저희 유스타운 TV는 이번 주 이제 토요일 날 오후 2시 부산에서 백석호에서 불어라 애국의 동남풍입니다. 동남풍.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좀 서남풍은 언제 불 건데. 그래서 강주로 저희가 계획도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상황이 바람이 불어 올라오면 네. 제대로 불어 올라오면 태풍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면 서남풍을 만나야 됩니다. 네. 동남풍과 서남풍이 만나면 태풍이 되는데 네.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거나 그런 태풍이 진짜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태풍이 될 거다. 네. 그러면 저희가 서남풍을 일으키러 네. 이 유스타운 공개 방송이 네. 가장 유스타운을 적으로 보고 있는 강주로 갈 계획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때는 사실 목숨 내놓고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전쟁을 저희가 할 계획도 갖고 있으니까 끝까지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인연되면 초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